자, 오늘 많은 신문들이 김만배 부분에 대해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 그리고는 또 김만배가 갈등 막으려고 말했다. 아니다. 자, 요렇게 지금 말한 말 바꾸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JTBC와 인터뷰를 했던 남욱은 김만배 50억씩 7명에 주기로 했다. 이름 넣은 분들이다. 유동규 줄 돈 400억에서 700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남욱은 천화동인 1호 700억이 유동규 몫이다. 김만배에게 들었다. 요렇게 말하고 유동규 윗선은 알지 못했다. 김만배가 350억 로비 자금 언급했고 50억씩 7명에게 주기로 했다 이야기 듣고 큰일 나겠다 싶었다. 김만배 유동규와 형 동생 그분이라 안 불러 이렇게 말하고 곧 귀국하겠다 이랬는데요. 갑자기 문가리의 철저 신속 수사 지시가 나온 날 남욱이 JT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만배가 말했던 그분은 유동규에는 안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며 김만배 유동규는 행동생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당사자만 알 거다. 그러면서 마치 그분이 이재명이듯 암시를 하지만 저는 남욱이도 정령하기처럼 또 쇼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있는 의혹들을 정폭시켜가지고 이 상황을 더 왜곡시켜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도 어나더 정령학이다라고 보고 지금 이자가 이 대목에서 등장한 타이밍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요. 이제 김만배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관장했고 또 빼고는 도저히 대장동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왜? 땅을 상당히 확보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욱과 정영학을 끼워줘서 그래서 이재명이 대리인격인 김만배와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업은 유동규를 통해 다 들어주라고 했고 유동규가 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정영학이나 남욱의 쫄병들을 하나씩 공사에 파견해서 그 유동규 밑에서 일하게 하면서 관철을 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민관 합동이 아니라 민관 합동의 껍데기를 쓴 철저한 밀어주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도가 결정되는 부분 속에서 모든 결제는 시장 정결로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 놨어요. 대장동 문제만큼은 전부 시장 정결. 그러면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이 다 결정한 걸 유동규는 원만하게 도구로 만들어 놓은 허울만의 기구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척 한 거죠.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선에서 꼬리를 자르기로 이렇게 계획해놓고 갔고 또 돈 문제는 뭔 일이 생기면 김만배 선에서 꼬리를 자르기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학이가 이 사건이 초입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녹취록을 제출했고 검찰, 경찰 수사는 그 녹취록에 기반해서 가다 보니 뭐 57, 35해서 350억이니 또 700억이 무슨 김만배 건이 아니니 그리고 150억, 100억, 100억 해서 350억이 떼였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독 350과 관련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얼만큼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50억 클럽이 있다면서 거기에 7명이라서 350억. 또 더 나아가서 100억, 100억, 150억, 350억을 협박에 떼였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73억을 지금 현금 등으로 김만배가 빼내갔는데 83억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도 대략 350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에서 저그들끼리만 알고 있을 건데 상당한 액수가 정말 정밀하게 수사하면 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는 부분을 수사해야 되고 돈을 그래서 현금으로 찾아서 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또 정황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서 이재명의 측근들 정진상이부터 다 불러서 이상준이니 뭐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는 이재명에게 곧바로 수사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남시의 결재 부분, 지시 부분 그리고 김만배의 돈과 관련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일이다. 이들 말만 듣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나중에 보면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에 일부러 허점을 남겨둬서 유동규도 집유나 아니면 무혐의 김만배도 집유나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바람이 부니까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자,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검찰 출신으로 이번에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보도했던 경기 무슨 신문인가 있었죠. 지역신문. 거기가 2억 이상의 손배소를 경기도로부터 당했는데 거기에 변호인으로 나선 김종민 변호사라는 분이 세계일보에 인터뷰를 했어요. 제 생각과 굉장히 비슷해서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끝날 때는 큰 역풍이 불 것이다. 김만배, 유동규 등 분배 다툼이 본류가 아니다. 사건 시발점은 승인해준 이재명의 결재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이 사건이 권력형 부패 게이트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가려는 의심이 든다. 부진한 수사 때는 특검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야당이 대장동 의혹에 존재감이 없어 실망스럽다. 정권 교체 여론 높지만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까지 지냈던 사람으로 이 사건을 권력형 부패 게이트라고 하고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었지만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정체된 것은 국민의 비전을 주지 못했다. 오지랖이 넓어서인지 자기는 사건 수임도 안 하고 직원도 없이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부패 게이트다. 권력 부패 게이트다. 시발점은 터무니없는 분배 구조를 승인해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부분이다. 김만배, 유동규, 나무기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툼, 분배 다툼을 갖고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이건 본류가 아니다. 돈뭉치들이 특정인에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설계했고 이를 알면서 승인해준 성남시장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성남시가 관여된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대장동 그 의혹 여론조사에서 지금 윈지코리아 그 문가리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친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윈지코리아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냐니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가 56.5 당시 집권 여당이고 공영 개발을 막았던 국민의 힘이 크다가 34.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권에 지금 물어리기에도 불구하고 22% 정도가 더 많다. 이건 앞으로도 별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했는데 여기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번 사단의 발단이 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주간 협약서에 대한 이미 제출도 없었다. 검찰 출신이 보면 이례적이다. 사건의 실체를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 자르고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김만배가 대출한 자금 473억의 행방을 두루두루 규명을 해야 실체와 몸통이 드러날 것이다. 요렇게 말을 하고 수사팀의 정권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건 당연하다. 수사 ABC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를 유동규, 경찰이 하루 만에 확보했다. 자, 부실 은폐 수사는 수사팀에 대한 문책을 넘어 특검 요구만 높아질 것이다. 자,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대법관을 비롯해서 하니까. 자, 30명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사태 때 검찰이 많이 망가졌다. 이번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검찰 제도가 부정되고 시스템이 붕괴할 당시 왜 침묵하고 있었나? 그런 사람들이 대장동으로부터 그에게 고문료를 받는 모습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엘리트의 민낯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비교적 이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는 검찰 간부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의 의견을 제가 제 의견하고 거의 95%쯤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안 가도록 자꾸 만들고 있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그리고 나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쫄병들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돈이 무슨 어디로 갔니, 협박당해서 뜯겼니, 그리고 그 50억 클럽이 있니,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왜 사건 수사를 본질부터 안 하고 비본질을 다 헤매고 휘짓고 다닙니까? 시간만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쇼 좀 제대로 해가 빨리 끝내라 이 말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쇼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요. 그리고 그 관련자들 정진상이부터 시작해서 이상준이부터 다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되었던 결제 라인에 있는 국과장까지 다 부르고 이재명도 부르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된 배임 혐의를 조사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여기서 김만배 등의 돈을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기를 바라요. 현금을 뭉터기로 은행에서 찾아가서 성남 일대가 난리가 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 돈이 도대체 누구한테 흘러갔는가? 그리고 그 돈을 줬다는 놈들을 받아서 그 돈 어디로 갔는지를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깨 맞춘 게 전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이 변호사비 그 수십억도 어디서 나갔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지사 대선 이런 부분에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봐줬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봐줘서 9천억을 벌은 놈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기도지사 선거, 이번 대선, 그리고 이 법조 거래, 지난번에 이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데 권순일 대법관 등과 관련한 부분의 로비, 그 다음에 또 한 축으로 왜 30여 명에 가까운 법조인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가? 대장동에서 그들이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었느냐? 자, 다른 일로 연루됐는데 전부 대장동에 집어넣어서 숟가락을 얹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단순히 이재명의 무죄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걸쳤는가라는 부분까지도 다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쇼를 하더라도 쇼답게 좀 마무리해라. 자, 내일 우리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에 의해서 들어가기를 지금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압수수색에서 놓친 유동규의 전화가 어떤 건지를 밝히기 바래요. 일각에서는 그 전화가 아이폰이다, 20일 전에 바꿨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결국은 또 조만간에 못 푼다라고 될 거라는. 그러면 경찰이 그 폰을 발견했다라는 게 이 사태와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검찰이 놓쳤다 했다가 검찰이 놓친 부분으로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경찰이 찾았다고 나왔는데 의문의 유동규 휴대폰 습득자는 최신행이라 주었는데 유동규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폰에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아이폰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폰을 갖다가 포렌식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경찰은 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지금 유동규가 휴대전화 은닉해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 폰은 지난 9월 15일쯤 바꿨고 아이폰 최신 기종으로 바꿨고 전화도 극소수에게만 알려줬다라고 하고, 이 기간 동안 성남 도계공 일부 직원하고만 연락을 했고 이 폰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성남시에 대해서 그것부터 하라. 더 이상 녹취록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리고 법조인들이 무엇 때문에 숟가락을 얹었는지도 조사하라. 이 세 가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